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는데요. 가끔씩 엄마가 요리할 때 곁에서 보면서 배웠던 걸 따라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도 곧잘 엄마 손맛을 따라해서 어른들이 기특하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단골 손님들은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는데, 10년 넘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가 되셨죠. 저희 식당 근처 회사에 근무하셨던 시아버지는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종종 저녁에도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대학교 때 시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꼭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말을 꺼내시곤 남편을 슬쩍 데리고 오셨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역시 우리 영훈이 음식 솜씨는 매번 느끼지만 참 좋아. 사부인 닮아가지고 손맛이 아주 굿이야 굿. 사부인께서 후계자를 정말 잘 찾으셨어. 사부인은 안녕하시지? 예전에 사부인 가게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멀어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꼭 한번 가겠다고 전해드리렴. 진우도 요즘 건강하게 음식 잘 먹어서 그런지 참 보기 좋아. 그렇죠. 와이프가 워낙 음식을 잘하니까 그냥 밥에다가 나물 반찬 하나만 먹어도 한 그릇 그냥 뚝딱이라니까요. 내가 와이프 진짜 잘 만났지 뭐.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친구들도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면서 저한테 엄청 칭찬했다니까요. 다들 어디서 사왔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영훈이 혼자서 뚝딱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찌나 놀라던지 완전 어깨에 으쓱했어요. 에이,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 뭐냐, 핸드폰 가지고 레시피 죄다 나오니까 그거 따라해서 뚝딱 다들 잘만 만들더라. 영은이도 그렇게 배운 거 아니니? 거기다가 식당 하는데 그 정도는 요리해야지. 요리사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디 식당 운영이나 하겠어? 참 보면 우리 집 남자들은 영은이를 너무 띄워주는 것 같다니까. 주부가 음식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언제 한번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봤어? 영은이 칭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야? 아유, 영은아,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시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도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질투하는 거야. 어쩜 매번 그렇게 말하는지 원.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영훈이는 당연히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질투는 무슨? 내가 질투할 게 없어서 영훈이를 질투하겠어요? 그냥 오버해서 띄워주니까 말하는 거지. 하여튼 내가 딱 찔리는 구석 찍으니까 괜히 화내는 것 봐. 영은아,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내가 뭐 잘못한 말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도 잘해야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오신 분들이 직접 차린 건 다들 처음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나 봐요. 제 음식을 맛볼 때마다 시부가 칭찬을 하니 사실 음식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저에게 항상 음식을 차리길 바라셨어요. 재료를 사두시고는 저보고 만들라고 하시거나 미리 음식을 해오라고도 하셨죠.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시모는 그렇게 저를 시키고선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부며 남편이며 제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감탄하고 좋아해주니
시모는 더욱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모는 대놓고 절 싫어하는 티를 내셨지만 은근히 절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나였는데 가진 건 하나 없으면서 늘 잘나가는 부자 남편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나 저번에 엄청 부자인 사람이랑 소개팅을 했거든? 나한테 마음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외모가 좀 별로더라고. 재력은 완전 내 스타일이었는데 말이야. 아무리 돈 많아도 솔직히 매일 볼 얼굴인데 마음에 안 들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거절했거든. 언제면 그 정도 재력에 딱 내 스타일 남자 만날 수 있을까? 나 정도면 충분히 탐날만 하지 않나? 내가 너무 집에만 있나? 누나는 좀 현실을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가서 가정주부로 살 거면 살림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부잣집에 시집을 가? 눈이나 낮춰. 그리고 저번에 그 사람도 누나한테는 엄청 과분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절하냐? 누나가 원하던 게 그런 부잣집 아들 아니었어? 야, 내가 아무리 급해도 따질 건 따져야지. 그리고 부잣집에서 왜 내가 일을 하냐? 그런 집은 가정부도 다 있는 건데 살림 못해서 시집 못 가는 거 아니고 나한테 맞는 사람 찾느라고 안 가는 거거든? 애초에 내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였으면 난 진작에 결혼했지.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뭐가 좋다고 그러니? 맨날 살림만 하고 살 텐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올케. 저번에 보니까 올케네 가게 근처에 병원 있던데 거기 선생님들은 밥 먹으러 안 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주 오는데 의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던데. 아니면 제가 아는 분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옆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인데 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가게도 크게 하셔서 재력도 있으시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게? 어머, 올케, 너무한다. 나보고 가게 하는 사람이나 만나라는 거야? 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못 만나. 올케도 가게 일 하면서 알 거 아니야? 너무 억세고 악착 같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이랑은 난 좀 잘 못 어울리겠더라고. 그냥 깔끔하게 전문직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올케 보고 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나랑 안 맞는 수준이라서. 그냥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신우가 절 무시하기에는 신우는 작은 회사 경리였죠. 그나마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괜찮게 생겨서 남자들과도 잘 만났지만 정작 결혼할 때가 되면 이것저것 따지는 통에 상대방 측에서 헤어짐을 통보할 때가 많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신우는 끝까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찬 거라고 했고 그러면서 항상 저는 무시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쁘게 준비해야 하루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시모와 신우는 그 모습조차도 한심해했어요. 영은아, 너는 가게 일 안 지겹니?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재료 준비하고 요리하고 거기다가 저녁까지 하고 나서도 또 치우고 청소하고 나는 사부인이 제일 신기해. 내 딸 자식 같았으면 자기같이 고생하면서 살까봐 가게 물려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업 가져라 하면서 말렸을 것 같은데 한 번을 안 말리셨다니 너 어디 주워온 거 아니니?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옳게 서운하게.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그런 노력 안 하셨겠어? 안 그래도 딸내미가 주방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안 그래, 옳게? 우리 엄마는 그래도 행복하지. 나나 동생이나 잘 자라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들어가고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사부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자식이라고는 영혼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자기 팔자 닮아가지고 가게 물려받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잖니. 네 시아버지야, 네가 손맛 좋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지만 그건 네 시아버지가 밥이라면 사죽을 못 써가지고 그러는 거고, 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랬어. 애 낳고 바빠 죽겠는데 밥이나 차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좀 밥에 예민한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이 밥이나 저 밥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빠 닮아서 그런가? 진우도 좀 밥이라면 환장을 하잖아. 결혼도 오죽하면 밥집 사장이랑 했겠어. 옳게도 웃기지? 솔직히 옳게 정도 하는 밥집이야 많긴 많은데 아빠가 옳게를 너무 많이 포장을 해줘가지고 진우가 홀라당 반한 거 알지? 진우와 시모가 만나면 저를 까내리기 바빴어요.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같이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느끼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신우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우는 그때부터 세상 조신하고 참한 여자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신우가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옳게, 혹시 내일 좀 바빠?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옳게 내일 쉬는 날이라고 해서 내가 뭐 하나만 부탁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지? 아, 어려운 건 아니고 옳게 내일 도시락 하나만 싸줄 수 있어? 아, 내가 어디 좀 가려고 했는데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네? 근데 오늘 야근이라서 일도 늦게 끝나고 하니까 아침 일찍 도시락 싸가기에는 무리라서. 내일요? 아, 뭐 어려울 건 없지만 어떤 거 싸드리면 돼요? 그냥 일반 밥 반찬이랑 밥이랑 이렇게 도시락 싸드리면 되나요? 형님 혼자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랑 같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일 주말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아, 우리가 워크숍을 따로 안 가서 그냥 겸사겸사 일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도시락도 싸가기로 한 거야. 그래도 이왕 싸줄 거 좀 맛있는 거 위주로 싸주면 안 돼? 고기 반찬도 좀 여러 가지로 넣어주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한 팀을 이끌고 있는데 푸짐하게는 싸가야 하지 않겠어? 옳게 부탁 좀 할게. 알았지? 아침에 그냥 도시락에 싸놓고 놔두면 내가 출근하면서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저는 종종 신우가 주말에 잔업이 있어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을 할 때마다 가끔씩 도시락을 싸주곤 했어요. 신우는 도시락을 싸줄 때는 딴 사람이 된 듯 저에게 엄청 잘해줬고 안 하던 칭찬까지 해주면서 부탁을 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되고 나서는 이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컸어요. 바로 신우는 자신과 잘 돼가는 전문직 남자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자신이 만든 거라며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 온 거였어요. 형님, 혹시 도시락 싸는 거요?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만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도시락 싸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제 어머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락 받아보고 그 만나시는 분께서
형님 더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맞아요? 아, 아유, 알아버렸네. 아니, 나도 이제 결혼이란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올케도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건 원치 않지? 그래서 그냥 머리 좀 써봤어. 근데 올케 도시락 먹어보고서는 그 사람 태도가 확 달라진 거 있지? 진짜 잘하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만날 때마다 도시락 주니까 평생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도 형님, 매번 형님이 만드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형님이 진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아닌 거 알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사실대로 말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알려주는 거지 뭐. 그리고 도시락 나도 쌀 수 있는데 솔직히 나는 일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재료도 못 사고 그렇잖아. 올케야 음식 만드는 가게니까 재료도 있겠다. 원래 일도 요리하는 일이니까 나보다는 좀 더 손이 빠를 거 아니야. 조미료도 팍팍 넣을 테고. 나는 자연식을 먹어서 어쨌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밝혀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 뒤로도 도시락 부탁을 하셨지만 저는 찜찜한 마음에 서서히 도시락 싸주는 걸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신우의 남자친구는 신우의 가정적인 성품에 반해 결혼을 다짐하셨고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결혼이라고는 못할 것만 같았던 신우가 떡하니 전문직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 시모는 너무나 신이 났어요. 시부께서는 어떻게 신우와 사이가 만나게 되었는지 의아해하셨지만 시모와 신우는 철통 보안으로 숨겼죠. 어머머머,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있네. 우리 박서방은 뭘 좋아하려나?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고 했지? 뭘 좋아하니? 그래도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려놓아야지. 아차차, 그릇도 좀 깔끔한 걸로 새로 사야 되겠다. 그렇지? 거기 집안 분위기는 좀 어때? 슬쩍 들어보니까 꽤 잘 산다고 하던데. 시어머니 자리가 좀 까다롭지는 않디? 아들 잘나게 키우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살갑게 해야 돼. 알지? 에이, 엄마는 누굴 걱정해. 내가 다 알아서 잘하지.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이미 내가 다 구워 삶아놨으니까. 예비신랑도 나한테 푹 빠졌다니까. 음식은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자. 그게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시댁 가보니까 잘 살긴 정말 잘 살더라. 주방에 이모님도 계속 계셔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더라고. 아마 결혼하면 나한테도 그 정도 해주시겠지? 아유, 우리 딸 앞날이 폈네 폈어. 이렇게 좋은 신랑감 구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나 보다. 당신, 내가 말했지? 우리 딸 정말 좋은 신랑감 만날 거라고. 이렇게 좋은 신랑감 만났는데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아유, 어떻게 둘이서 만난 거야? 가정적이라는 게 내가 아는 그 가정적이 아닌 건가? 진짜로 얘가 뭐 살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심했대? 참, 내일 오면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대로 우리 딸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당신 정말 내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정말 큰일 나. 딸내미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니면 제발 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얘도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제발 이번에는 우리 딸 좀 시집 보내자고, 여보. 신우는 결혼 날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세상 조신한 사람 따로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신우의 남편을 봤는데 이미 신우한테 푹 빠져 있었죠.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모와 신우가 둘이서 절 무시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다만 이상하게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저에게는 절대로 음식을 하게 안 하더라고요. 항상 외식을 했고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 그거? 나도 이상해가지고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난리 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 아마 누나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당신한테 부탁하러 올지도 몰라. 당분간 누나 전화 좀 차단해 놓고 있어. 아니, 살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가 있어? 엄마랑 누나, 당신이 요리하게 되면 매형이 그거 아실까 싶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요리를 하면 그 맛을 어떻게 기억을 해? 그 정도로 신우 남편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았는데. 그나저나 형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진짜 거기 시댁에서 가사도우미 붙여주셨대? 결혼하기 전에 가사도우미 보내줄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 그러면 형님 남편도 형님이 살림을 잘 못하는지는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진짜 웃겨. 생각을 해봐. 아무리 시댁에 가사도우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면 자기도 그렇게 가사도우미가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누나도 진짜 결혼하고 나서 누나 일도 그만둔 거 알지? 뭐 매형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 거라곤 하지만, 그러면 살림 좀 잘하려고 배우던가 그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매형 출근하면 그 집 가서 살림해주고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와, 근데 그냥 밝혀도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살림은 하는데 요리나 이런 거 도움 받았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굳이 그러게까지 숨겨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게 매형이 누나 음식 솜씨에 정말 반했대. 거기 집에 가사도우미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매형 어릴 때부터 계셨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약간 와이프 밥, 엄마 밥 이런 로망이 있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원래 도시락 싸주고 이러는 여자가 없었는데 딱 누나가 그걸 한 거지. 그래서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데, 문제는 그 도시락 누나가 싼 거 아니잖아. 결정적으로 결혼하게 만들어준 도시락인데, 그러니 꽁꽁 숨기려고 하는 거야. 아유, 엄마나 누나나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선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나 몰라.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게 커져갔고, 결국 시모가 신우의 신혼집에 몰래 살림해주러 가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시모가 가서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음식이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남편이 오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싹 만들어 놓고 그냥 데워 나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매번 그러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위기가 생겼던 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신우집에 가지 못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신우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싹싹 빌며 한 번만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옳게
나 진짜 부탁이야. 솔직히 지금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 지금 알면 남편도 너무 서운할 것 같고, 나도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따로 수업을 받든 어떻게 하든 배울 테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는 오늘 너무 아파서 안 되겠대. 그냥 오늘은 뭐 시켜서 먹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 형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숨기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형님 밥 생각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말 안 하는 건 작정하고 속이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니까 내가 올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냥 오늘 한 번만 도와주면 돼. 웬만하면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알았지? 올케, 내가 진짜 부탁할게. 나 이혼하는 거 올케 바라지 않잖아. 한 번만 도와줘. 집에서 아파 누워있던 시모까지 연락이 와 한 번만 신우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날 신우네 저녁상을 챙겨주고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신우 남편은 생각보다 예민했고 저녁상 맛이 바로 도시락 맛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 번 신우와 시모가 저에게 저녁상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저는 피했고 그러면서 신우와 신우 남편 사이도 어색해졌던 듯 했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긴급하게 시댁 행사가 있다면서 손님 맞이를 한다고 저에게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며 말을 꺼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웠지만 시모의 표정이나 말에서 다급함이 느껴져서 바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음식을 다 만들었을 때쯤 시모는 갑자기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왜 음식 가지러 와요? 이거 음식 여기서 행사하면서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행사하실 거예요? 근데 형님 혼자서 옮기려면 힘드실 텐데. 여러 번 옮기지 마시고 그냥 진우 씨랑 오면 같이 해요, 어머님. 안 돼. 이제 가야 돼. 이거 사돈 식구들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세팅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에 이거 다 넣고 네 신우네 집으로 가자꾸나. 지금 챙겨서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야.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얼른 움직이자. 네 신우가 그릇이나 이런 건 다 세팅해 놨다고 하거든? 가서 우리는 음식만 덜어서 놓으면 되는 거야. 얼른 하나씩 들자. 네 신우도 오고 있다고 하거든? 네? 이거 시댁 행사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형님 시댁 모임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아니 그럼 그걸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어머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실대로 처음부터 말해주셨어도 급하니까 제가 도와드렸을 거예요. 시간 없어서 너한테 부탁했지. 시간이 많았으면 너한테 부탁 안 하고 우리끼리 마무리했을 거야. 솔직히 내 딸 긴급했잖니. 이번에 잘 마무리되면 다 밝힌다고 하니까 너도 너무 염려하지 마. 근데 오늘 음식은 왜 이렇게 부실한 거니? 재료는 다 쓰긴 한 거야? 저번에 만들었던 거랑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너 시댁 행사라고 대충 한 거 아니니? 대충 하다뇨. 어머님, 저 진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든 거 아시잖아요. 시집에 내일 집들이상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결국 신우가 만들었다고 하실 거였잖아요. 어머님 진짜 이런 걸로 속이면 안 돼요. 어머,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요리를 해주긴 했다만 우리 딸이 진짜 이걸 못해서 너한테 부탁했겠니? 쟤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야. 굳이 자기 손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니? 네가 훨씬 손도 빠르게 잘하는데 음식 솜씨는 거기서 거기니까 네가 뭐 손해봤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시모의 말을 듣고선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훅 올라오는 걸 느꼈고 그 길로 전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후 급하게 들어온 신우와 그 뒤로 화가 난 얼굴을 한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깜짝 놀란 얼굴로 시부를 쳐다봤고 시부는 두 모녀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제 앞에 데리고 오셨죠. 당연히 시모와 신우는 난리가 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면 내가 영원히 널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진우한테 들었어. 그동안 네가 사이 도시락도 싸줬었고 저녁상도 가서 몇 번 해줬다며. 아이고, 정말 내가 마누라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 당신 정말 뭐 하는 거야? 당신 이러다가 딸내미 이혼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어려운 거 함께 풀어주고 그런 게 가족이지. 우리 딸 어렵게 결혼한 거 당신도 알잖아. 사이가 집밥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면 조금 눈 감아주고 할 줄도 알아야지. 당신이야말로 어른이 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쌍으로 며느리를 시켜먹을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진우가 설명 안 했으면 평생 모를 뻔했어. 어떻게 지금까지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사이 속여온 거야? 아이고 참,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먼. 다른 말 할 거 없어. 사이한테는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아니, 그걸 왜 말해? 어차피 쟤네 조금 있으면 가사 도우미가 올 테고 우리 딸은 살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갑자기 말하냐고. 지금까지 공든탑 무너뜨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사이가 이거 아는 순간 당신이랑 나랑도 끝이야. 시모는 오히려 끝이라며 시부를 압박했지만 시부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는 그 길로 시모와 신우를 끌고 가 그동안 속여왔던 것들을 모두 다 털어놓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영은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손맛도 좋고 음식도 잘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널 이뻐했는지 알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평생 아껴주겠다는 말 하나도 못 지켜서 미안하구나. 진우가 안 그래도 나한테 나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자기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엄마랑 누나는 아무런 말도 안 듣는다면서 내가 나서야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온 거야. 아, 그랬던 거군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만 전화해서 말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까 바로 형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거기 다녀오셨잖아요. 진짜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이 나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란다. 걱정해도 딸이 걱정해야지 뭐. 내가 다 딸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어찌되었든 내가 싹 다 정리를 해둘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하여튼 간에 쓸데없는 짓 꾸미는 데는 1등이야 1등. 앞으로는 다신 널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단단히 끝내주마. 시부는 그날 이후로 바로 사돈댁까지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당연히 신우 남편과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사돈댁과 시댁을 비교했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신우 남편이 강력하게 결혼을 주장해서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속인 게 있었다니 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신우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신우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모의 음식 솜씨도 형편이 없었거든요. 신우가 저지른 똥을 시모가 수습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하는 것은 그저 걸음처럼 똥을 골고루 펴주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신우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시부는 정말 마트라도 가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와야 하는 시골에 이사를 가셨어요.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처분을 하셨고 제 앞으로 되어 있던 빚을 정리해 주셨답니다. 시골로 향한 뒤 당연히 마트를 가기도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드니 시모와 신우가 알아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밤낮 없이 빨래, 설거지, 음식까지 하다 보니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연락도 왔었어요. 영은아, 네가 시아버지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이사 좀 가자고 하면 안 되니? 여기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뭐 하나 사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가야 하고 거기다가 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은 빨리 오니? 어머님, 저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정주부는 원래 그런 거 잘하는 거라고. 어머님도 가정주부로 일을 많이 하셨으니 원래 잘하시지 않으세요? 저보다 훨씬 이력도 기시잖아요. 당연히 어머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아이고, 내가 미쳐가지고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살림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해도 티는 안 나는데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 나 도저히 이 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바로 연락해서 처분을 좀 해줘. 부탁이야. 저한테는 아무 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그래도 어머님 손맛을 느껴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 어머님도 저 잘해주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형님도 그걸 배우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니 그만 전화 끊을게요. 시골 깡촌으로 간 시모와 신우는 답답해 미쳐버리겠다며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시모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면서 되갚고 있죠. 그렇게 제게 넘어가 이혼까지 하게 된 신우는 매일매일 시모와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께선 본인의 업보라며 책임지고 두 사람을 맡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따로 마련했는데 시부만 오시라 해야 할지 아니면 시모와 신우도 같이 불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지금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댁 집안의 분열이 시작된 건 시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시모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시모는 우울증이 왔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며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시모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시부가 항상 시모 곁에 있으셨을 때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런 건지 시모도 그 뒤를 따라가려 하시는 것 같아 가족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이 악화됨과 동시에 큰 형님의 한마디에 가족 간의 분열이 오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죠. 처음 형님의 한마디는 재산 문제였어요. 시모의 건강 악화로 인해 평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식구들이 시댁에 들려서 시모를 살폈었는데 저희 부부가 들렸을 때 형님 내외가 먼저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온 걸 몰랐는지 방에서 대화 나누는 걸 듣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말을 듣는 순간 방문을 박차고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형수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전부 다 달라고요? 형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건강이 약해지셨다 해도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형수님,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드리세요. 당장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어머,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재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형제들끼리 나눠주지 말고 저희한테만 달라고 했던 건데 그 말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버님도 떠나셨는데 어머님도 언제 떠나게 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갑자기 와서 앞뒤 상황 파악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머님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나쁜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동안 하늘 일이 많으니까 타당하게 요구한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봐도 전웅이 네가 말이 좀 심했던 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네가 너희 형수한테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버님도 시모의 재산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형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형님 내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사이 동서내외까지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네가 싸우고 있자 동서내외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형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분위기가 심각하게 이어졌다고 설명을 해주는 순간 서방님이 얼굴을 붉히더니 저희 옆에 서서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가 형님 내외를 쪼우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모가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싸울 생각인 거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바엔 차라리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큰며느리 너는 올 때마다 재산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와선 맨날 내 큰아들한테 재산을 전부 다 넘기라는 거야.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손이 사람이면 나이값을 해야지. 너희들만 재산을 가져가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밑에 동생들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을 건 뻔한데 왜 이렇게 혼자서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우리 집안의 큰아들인 네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니? 맨날 부모 돈만 빼먹을 생각만 하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장남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손을 벌려야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내가 너희들 때문이라도 절대 먼저 눈 감을 일은 없을 테니까 내 재산은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고 계셨는지 형제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이때부터 가족들과의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네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의 몫이 제일 큰 거라며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거라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죠. 아무리 돈이 좋다곤 하지만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왔는데도 형님네에 한 번 시작된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위태롭게 지내던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집에 계신 시모랑 바람 쐬러 갈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동서는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길래 동서와도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리고 주말에 아침 일찍 시모와 동서 내외를 데리고 서해 바다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한 뒤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있었는데 제 뒤를 따라오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형님, 제가 오늘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문제 때문인데요. 큰형님이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님은 워낙 바빠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는 평일에 퇴근하고 시간을 내서 가끔 가는데 큰형님이 계속 끈질기게 와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모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형님은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말해드리는 건데요. 며칠 전에도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작정 찾아와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세상 떠나는 날조차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어머님의 재산에 상당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실까봐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동안 어머님을 계속 압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정말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건강이 더 악화되실까봐 한바탕 난리가 나도 무조건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던 거예요. 동서의 말에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이 알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세 형제들 중에 남편 성격이 제일 조용한 편인데 한 번 이성을 잃어버리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 큰 형님이 시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나야 끝날 것 같아 저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건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하루 종일 시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 있으면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 시모의 휠체어를 끌어들이고 있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형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시모를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힘들지도 모른다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나만 괜찮으면 시모를 모셔도 되냐는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 일정을 마치고 시댁에 들려 동서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계시면서 쓸데없는 생각과 지독하게 괴롭히는 큰 형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갑작스럽게 생활하게 되셨지만 남편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런지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집 나르는데 고생한 동서네와 함께 저녁에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낸 뒤 동서네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아주버님인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버님이었고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안 계시다는 걸 확인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천천히 설명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죠.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는 게 항상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이 사람이랑 의논하고 결정했던 것 뿐이야. 그렇다고 형이 모실 건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문제로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이 난리를 쳐야 돼?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도 많이 피곤하셔서 지금 방에 누워 계시니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 어머님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이런다고 장남인 내가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 아무리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조만간 식당 하나 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서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잖아. 어머니랑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나와봐. 오늘 아예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누가 내 허락 없이 어머니를 너희 집에 모시래. 내가 모실 거니까 다시 짐 다 챙겨놔. 한 번만 더 이런 쓸데없는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 일에 끼어들면 참을 수 없다고.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이 사람이 화내는 걸 원치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부터 왜 어머님을 모셨는지 알아요? 동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한 세대 전부 다 알려줬겠냐고요. 저희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달라고 계속 압박하셨잖아요. 매일같이 찾아가셔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었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자식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아주버님을 낳아주신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이랑 형수님이 그때 그 난리를 친 이후에도 계속 엄마 집에 찾아가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 옵소매를 걷어봐.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양쪽 팔이 전부 다 멍투성이더라. 당신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남편은 눈동자가 흔들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곤 시모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더니 양쪽 팔을 확인했는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남편은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노려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이거도 그 얘기해? 내 통장으로 가지고 계신 돈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길래 잘 밖으로 당겼는데 방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시려고 하길래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막내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이걸 벌써 일러 바친 거냐? 막내 재수씨가 생각보다 입이 싸네. 그래서 뭐 어쩌려고? 나한테 주먹이라도 올리려고?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먼저 내 얼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너희 집 재산도 탈탈 털어줄 테니까. 여보, 방에 들어가서 엄마 모시고 나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집으로 가서 대화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지금 어머님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요.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동서, 방금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랬어? 한번 해봐. 우리 동의 없이 어머님을 함부로 모시고 간 거에 대해 할 말 많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냐? 내가 너희들이 싸우는 꼴 보고 싶어서 배 아파 나은 줄 알아? 돈이 문제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면 이런 일도 없는 거지? 내일 당장 내 전 재산 전부 탈탈 털어서 사회에 기부할 거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얘 며느라,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시모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으면서 몸을 벽에 기대시고 형님 네에게 화를 내셨어요. 시모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남편도 하루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음날 전부 다 처리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거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내동댕이 친 뒤 시모를 부축해드리고 있던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시모를 들어안아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의 주먹이 아주버님의 얼굴로 날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가 보는 앞에서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비틀거리시던 시모는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었어요. 이미 형제지간은 깨져버린 상태였고 아주버님 옆에서 형님이 계속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형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따로 대화 좀 하자고 밖으로 불렀어요. 형님은 조금도 죄책감 같은 건 없는지 되려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꺼내더군요. 형님 때문에 지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형님 것도 아닌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조금도 걱정이 안 되세요? 동서가 지금 병실에서 어머님을 간호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대요. 이러다가 정말 세상 떠나시기라도 하면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갈 사람은 원래 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어머님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병들어 가시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떠나셔야 이 지긋지긋한 일도 해결이 되지. 어차피 어머님 세상 떠나면 동서랑 볼 필요도 없어. 인연 끊을 건데 잘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어머님 옆을 지켜드릴 거고요. 절대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제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거니까 형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형님은 제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서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장남인 아주버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거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당연히 법적 싸움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가 깨어나시면 가지고 계신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전부 다 기부하시게끔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와 동서는 시모를 지켜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모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좋게 해결을 보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온 저희 부부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지 못하시는 시모를 보고 오열을 하면서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한동안 형님 내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시모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셨는지 정신을 차리실 수 있으셨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이 싸웠던 그날 이후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해도 된다며 퇴원을 권했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다시 모실 수 있었어요. 시모는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를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헐뜯고 인연을 끊게 되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를 제외하고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내가 큰아들 몰래 너희들한테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너희 삼형제에게 똑같이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기부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전에 너희 아버지 뜻이기도 했고 너희들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능력이 되잖아. 남편과 서방님의 의견은 나머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이 일치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서방님도 동의했고 시모는 남편과 서방님의 결정에 일정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형님이 시모가 태어난 사실을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형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시모가 잘 퇴원을 하셨는지 물어보더니 조만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할 거라면서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식사 초대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며 시모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형님은 시모가 또다시 쓰러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 좋게 풀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잡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사 초대 날짜는 어버이날이었고 아주버님이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그때 오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더 클 거라는 말에 시모도 할 말이 있다면서 어버이날 때 형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어버이날인데 그날만큼은 문제없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는 형님 내외의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오고 가족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이었고 갑자기 바뀐 형님 내외 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희는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둘러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가고 있는데 형님이 시모 옆에 앉더니 손수 만든 막걸리라며 시모에게 맛보시라고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술은 안 된다면서 말리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드리는 거라며 시모가 마시길 부추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형님이 따라주신 막걸리를 들이켰고 맛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순간 집안을 돌아다니던 제 딸이 형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탁상 달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이 왜 할머니가 죽는 날로 되어 있냐며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8일날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뒤 시모가 세상 떠나는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달력을 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뒤 시모가 배를 움켜쥐시더니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저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강제로 개워내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은 형님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뺏어들어 냄새를 맡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아주버님이 막걸리를 뺏으려는 걸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시모는 쓰러지셨고 제가 시모를 안고 있는 사이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손을 올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막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가 비염이 심하셔서 냄새를 맡지 못하시는 걸 이용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왕 쓰러진 거 그대로 곱게 세상 떠나면 되지. 왜 또다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 허락 없이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돈 나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마음대로 기부를 해? 내가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경고를 한 거야. 내 허락 없이 쓸데없는 술을 쓰다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너희들은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아직 반응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몸에 조금도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나 봐. 워낙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동서와 서방님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남편까지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먹어서 그런지 반응이 늦게 오고 있었는데 점점 뱃속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했고 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 내외는 모든 음식에 조금씩 농약을 섞어놨고 시모가 마신 막걸리에는 농약이 한가득 들어있던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가족 모두 무사했고 남편이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최대한 빨리 구토하게 만들었던 게 시모를 살릴 수 있었다며 치료만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희 가족 모두는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재산 문제로 가족 전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형님 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도적인 계획 범행에 현재 법적 처벌로 3년의 징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들 모두 무사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욕심이 부른 행동은 아직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시모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에 앞서 일부 재산을 저희 부부와 동서 내외에게만 똑같이 나눠 주셨어요. 형님네는 그런 충격적인 짓을 꾸미지만 않았어도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갔을 텐데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시모의 건강 문제로 현재 공기 좋은 곳으로 모두 이사를 해서 현재 동서네와 저희는 가깝게 지내며 어머님을 살펴드리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이 찾을 수 없게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님네가 저희들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네요.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까지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뉴스나 기사거리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이 당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탄히 지내고 싶어요. 시모도 형님 내외가 없으니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큰 사건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가족이라 해도 돈 문제가 걸려 있다면 저희처럼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앞에서 저희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잡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결정에 따라 가족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나이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동안 가족들과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가면서부터 조금씩 오고 가는 대화에 안 좋은 감정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았던 불만들 같은 게 하나둘 나오더니 결국 큰 싸움으로 전개가 되어버렸죠. 아직까지도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태인데 가족들과도 멀어져 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돌아가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살의 나이에 엄마의 재혼으로 의붓아빠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빠에게는 아들과 딸 둘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를 거부감 없이 오빠 언니들이 잘 받아주었었어요.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비록 7살 정도의 나이였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봐선 언니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친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많이 외로웠었는데 저에게 새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항상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지내오면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언니 오빠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저 또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엄마는 아빠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지금의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저희 품에서 떠나시게 되셨네요. 그렇게 된 이후부터 아빠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오면서 집안 곳곳에 많은 추억들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자 장남인 큰 오빠가 먼저 나서서 한마디 하게 되었고 저는 언니 오빠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 날라오게 되었네요.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만큼 옆자리를 지켜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한창 사업이 바쁜 터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딸들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둘째 네가 그래도 맏언니니까 직접 나서주는 게 오빠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도 지금 얼마나 바쁜데. 요즘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내 속을 아주 긁고 있다고. 이래서 명문대 문턱도 못 밟아볼까봐 지금 비상이야. 좋은 학원 알아보느라 얼마나 바쁜데. 셋째 너는 그냥 주부잖아. 우리 중에 제일 한가하지 않아? 집안일 하면 시간도 널찍하겠다. 아빠 옆에 있어주기에는 딱인 것 같은데. 솔직히 셋째는 핑계댈 게 없잖아.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에 집착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 네가 살림 봐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언니 말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나 그 이랑 지금 현재 별거 중이야. 그동안 얘기 안 했었는데 이혼까지 할 생각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나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누굴 돌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차라리 막내 네가 모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넷 중에 너를 제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셨던 건 사실이잖아?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 오빠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솔직히 너 오고 나서부터 우리한테 쏟았던 사랑이 전부 너한테 간 건 사실이잖아. 너 오기 전에 막내였던 내가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겼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아빠가 혼자 계셨을 때와 다르게 많이 웃어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왔었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잃게 된 것도 있으니까 그동안 키워주신 보답으로 아빠 옆자리 지켜드렸으면 좋겠어. 설마 너도 핑계대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겠다. 셋째 네가 한 말에 나도 크게 공감되긴 해. 그동안 말 안 해왔지만 서운했던 부분이 많았지. 내가 아빠 옆에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만들 좀 해. 언니 오빠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더 잘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었다고. 아빠 옆자리는 내가 지켜드릴 테니 이 문제로 더 이상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해결된 거 맞지? 이번 주 내로 준비해서 아빠 집으로 들어오도록 할게. 그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딱히 서운했던 게 없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오빠 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잠시 밖에서 통화를 하시던 아빠가 들어오시자 오빠는 제가 당분간 아빠 옆에 있어줄 거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빠는 혼자 있길 원하셨네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꾸린 가정이나 잘 챙기고 살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러지 말고 도움 받으세요.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막내가 뒤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릴 거니? 아버지는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솔직히 여태까지 막내한테 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벌써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아빠는 마음만 받겠다며 제안을 거절하셨고 지금의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말에 저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언니 오빠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큰언니는 아빠가 저를 너무 감싸주기만 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장남인 오빠는 아빠가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매일 찾아뵙고 집안 관리하라며 무조건 오빠의 말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감정으로 저를 대한 오빠에게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 한 뒤에 차에 올라타자 언니들이 저보고 버릇이 없다며 화를 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들은 저에게 아빠 옆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는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갔네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곤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무색해질 만큼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저에 대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언니 오빠는 엄마가 아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가족인 척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빠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도와드렸고 아빠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아빠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네요. 비록 저는 아빠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셨다고 해요. 저도 아빠를 진심으로 대해드렸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오빠와 언니들은 노력하는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상처를 주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받게 되는 상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 또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에 큰언니의 한마디에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너 뭐 하는 애야?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음식 내온 거니? 아빠 입이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몇 가지 반찬으로 저녁 때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왔으면 당연히 음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말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 그동안 무상으로 먹고 자고 배부르게 살았으면서 꼴랑 반찬 몇 개 놓고 숟가락 뜨라는 거니? 그동안 이런 식으로 대접해 드린 거야? 오빠가 이런 건 따끔하게 뭐라고 좀 해줘. 그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얘가 요즘 하는 꼴을 봐봐. 아주 눈에 가시라니까. 내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버지는 이런 음식을 잡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막내를 감싸 돌기만 했으니 이런 식으로밖에 대접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만들 하지 못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내한테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내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그동안 너희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이었다. 막내가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준 건데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내한테 상처를 주면 되겠니? 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들로만 만들었으니 그만들 하고 숟가락 뜨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막내가 내 집에 매일같이 와서 집안일 열심히 하는 동안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라도 있냐? 너희들은 정작 애비집이랑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으면서 고개 한 번 내민 적 없었잖아. 막내가 제일 먼 곳에 살고 있는데도 똑같이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 내 집에 먼저 들려서 상황에 맞게끔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막내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만 더 막내한테 상처 준다면 그땐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마.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아빠가 가족으로 받아들인 만큼 너희들도 불만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다.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으면 저녁 먹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막내는 아빠랑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남아 있거라. 언니들과 오빠는 아빠의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차려진 저녁을 대충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빠는 오래간만에 온 만큼 집안 청소와 설거지까지 전부 다 시킨 뒤 저는 따로 방으로 부르셨네요. 밖의 상황이 신경 쓰였지만 아빠의 한마디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따로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집안일에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의 가정에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하시려고 부르셨던 거였어요. 아빠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아픔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리곤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언니들과 오빠가 대충 정리가 끝났는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아빠에게 인사를 드린 뒤 불만 섞인 표정을 보이며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언니들과 오빠의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는 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저는 그동안 조금 소홀하게 되었던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온 이후 별일 없이 지내는 듯 싶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가족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전화도 오곤 했었는데 아예 연락이 없어서 언니 오빠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때 되면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와도 저와는 말도 섞지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해오고 있었네요. 본인들이야 티 안 나게 행동한다 하지만 아빠가 봤을 때 분명 금이 가고 있다는 게 보였는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감정을 쌓아왔던 터라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빠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오빠와 언니들 또한 아빠의 말에 반박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야? 나이를 더 먹었으면 그만큼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는 거야?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는 거니? 아빠가 항상 얼굴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의지해야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서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가정에 불화만 생긴다는 거 몰라? 지금 봐봐라. 막내만 정상이고 너희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점점 더 키워가고만 있잖아. 막내는 너희들한테 불만이 없어서 항상 웃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줄 알아? 아버지는 맨날 막내 동생만 감싸주고 저희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저희는 찬밥 신세 아니었나요? 오빠 말이 맞아요. 맨날 막내가 불쌍하다면서 좋은 것들도 항상 나눠주려 하고 모든 막내가 우선이었잖아요. 아빠 친자식은 막내가 아니라 저희라고요. 왜 그걸 모르세요? 피를 나눈 자식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내 전부를 가정한 것들이 너희들 아니야? 막내는 내가 준다고 해도 항상 받지 않고 혼자 자립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만 하면 내 등에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간 건 생각 안 하고 정작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막내한테 조금 신경 써준다고 그걸 질투해서 이런 일로 아빠 입에서 큰 소리 나게 만들어? 막내만 없었어도 저희 가정에 불화는 없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막내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동안 아빠 옆에 새엄마가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저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엄마라고 하기도 싫었어요. 아빠가 저희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고 언니들과 오빠는 저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와도 안 좋은 감정선이 폭발하고 말았죠. 큰오빠가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장례식장에서나 찾아뵙겠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낸 뒤 등을 돌리자 언니들 또한 큰오빠를 뒤따라 가버렸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되자 처음으로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언니들과 큰 오빠는 정말 아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뒤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상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점점 지치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하려 했던 저 또한 결국 손을 놓고야 말았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여행만 다니시던 아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날 받은 전화 한 통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입원해 계시는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뒤를 따라가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에게 직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빠까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빠는 옅은 미소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기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셨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 테니 서둘러 치료 받으세요.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는데 이참에 잘 됐지. 자식들도 전부 다 등을 돌려버렸잖아.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실패한 인생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그래도 너희 엄마 만나서 함께 살아온 시간은 정말 행복했었다. 아빠 떠나시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가 제 옆에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면 저도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항암 치료 받으세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아빠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셨지만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계속해서 설득을 시킨 끝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네요. 언니 오빠에겐 아빠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가벼운 병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만큼 큰 병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소식을 큰오빠와 언니들에게 알렸지만 충격적이게도 아직까지 숨은 붙어 있지 않냐며 단 한 명의 자식들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최대한 아빠 곁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있던 도중 몇 달 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접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오빠와 언니들이 순식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아빠가 세상 떠나신다니까 이제야 얼굴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그건 네가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떠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 거야? 내일이 고비라고 하셨어. 더는 눈을 뜨지 못하실 거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좀 전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내용이야. 아무리 그래도 서로 연락은 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관심 한 번 없어 하다가 아빠가 세상 떠나실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나타나선 어쩌자는 거야? 아빠가 눈을 못 뜨시면 작별 인사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후회들 안 할 자신 있어? 네가 왜 우리 감정까지 참견하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좋아서 나온 줄 알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라고. 무슨 목적? 아빠가 임종 직전이신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이럴 거면 그냥 다들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아직 하나 남아있거든. 이참에 잘 됐네. 갑자기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자식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되겠어. 당연히 막내 너는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여기에 참견할 생각은 하지 마. 너한테는 이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동안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아버지 건물까지 넌 보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만약 네가 여기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땐 우리도 너를 곱게 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장례식이나 준비해. 아빠가 지금 눈을 감고 계시지만 귀는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네가 친자식도 아니면서 왜 남의 가정에 참견하는 건데? 이론도 줄 수 없다고 오빠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작은 언니는 저를 증오하듯 노려보더니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례식이나 준비하라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족이 아닌 남처럼 느껴져 왔네요. 제가 아빠 옆자리를 지켜드리려 하자 큰언니는 장례식 준비하라는 오빠 말이 안 들리냐며 화를 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켜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큰오빠가 저를 가로막은 뒤 가방을 건네주며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저와 아빠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네요. 결국 아빠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아빠가 입원했을 당시 큰오빠와 언니들이 재산 때문에 달려들 거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결국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빠는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낸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큰오빠와 언니들을 더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은 아빠가 남긴 재산을 서로 얼마씩 나눠 가지겠다며 재산 싸움을 하고 있었네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아빠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벌써 몇 수 앞을 보셨고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들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버지 건물 명의가 너로 옮겨져 있는 건데? 우리 몰래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너한테 넘어간 거냐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단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 오빠랑 언니들이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나한테 건물이 넘어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나 봐? 여기 빌딩이 380억 정도 된다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이 건물 너 혼자 다 가지겠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소송 걸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송? 언니가 뭘 모르나 본데 아빠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것 같아? 그동안 아빠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다들 걷어찼잖아? 항상 우애 좋게 지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어.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 놓고 아빠가 남겨두고 가신 재산은 가져가시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어차피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잖아? 남남인데 나도 이제 정 떼고 살려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그동안 나를 막대한 오빠와 언니들한테 미련 같은 거 더는 남아있지 않아.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앞으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큰오빠는 앞에 있는 책상을 뒤집어 엎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무조건 건물을 뺏어 오겠다며 난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지만 아빠가 유언 대용 신탁으로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법정에는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법정에서 싸우는 도중 듣게 된 건 큰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해가 나기 시작했는지 회복이 불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는 자식들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제가 알아서 건물을 처분하길 바라셨어요. 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으니 이제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저에게 넘어온 건물 때문에 큰오빠와 언니들은 지속적으로 접근할 테고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받길 원하겠죠. 아빠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남기고 떠나신 재산을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